안녕하세요, 슈퍼로더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갤럭시 S25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A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촬영 일자 기준으로 오늘이 이제 9월 2일인데 어제 날짜 그리고 오늘 날짜 이제 수정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한국경제에서 황정수 박이명 기자님께서 올리신 언론 기사를 보면 S25에 올 스냅드래곤으로 탑재가 된다, 이제 이런 타이틀을 단 기사가 있어요. 이 기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쫙 보고 나서 이건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여러분들과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자, 일단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는 대부분이 스냅드래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플래그십에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세에서 많은 AP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엑시노스인데 이 엑시노스가 되게 안 좋은 AP는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저희가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는 명기라고 얘기하는 노트 10에도요 엑시노스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엑시노스 자체는 나쁜 AP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추후에는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엑시노스의 탑재 비중을 확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라인은 스냅드래곤으로 가고 뭐 이 라인은 엑시노스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번 연도는 그냥 올 스냅드래곤을 가자 혹은 올 엑시로 가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엑시노스를 꾸준히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를 했었거든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면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일단 비용적인 면이죠. 당연히 삼성전자에서 개발을 하고 삼성 파운드를 통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오는 스냅드래곤보다 단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저렴해요. 자, 근데 나머지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역시나 엑시노스보다 스냅드래곤 성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스냅드래곤을 탑재하는 걸 사용자들도 많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는 어찌됐건 스냅드래곤이라는 거죠. 뭐 물론 한편으로는 삼성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저처럼 삼성만 쭉 써오던 분들은 엑시노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데 엑시노스가 언제 망했냐면 S21 때 망했어요. S21 시리즈가 올 엑시노스를 탑재했는데 이 S21 스마트폰 전체가 울트라를 포함해서 성능적인 이슈가 굉장히 컸어요. 뭐 물론 전작인 S20이나 노트 20이 스냅드래곤을 탑재하고 스펙 자체가 워낙 짱짱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성능, 그러니까 뭔가 카메라를 켤 때도 속도가 느리고 앱을 사용할 때도 그렇고 버벅임이 굉장히 컸어요. 이게 원 UI가 생기고 나서부터 오히려 더 그런 게 심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S22 시리즈부터는 이제 올 스냅드래곤으로 다시 바뀌었는데 23까지 올 스냅드래곤으로 가고 24에서는 다시 한번 삼성이 날개를 펴려고 합니다. S24 네이밍에 맞게 엑시노스 2400을 개발하고 S24와 플러스 모델에는 엑시노스, 울트라 모델에는 유일하게 스냅드래곤을 탑재했죠. 자, 그런데 뭐 역시나 저도 S24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가끔씩 화면 전환이나 이런 게 느리거나 버벅대는 거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S25에 출시되는 모델에 똑같이 S24 시리즈처럼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을 병행해서 탑재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너무 속상한데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경제의 기사를 보면 올 스냅드래곤을 탑재한다는 내용인데 이 기사 내용이 조금 재밌어요. 내년 상반기에 출시되는 S25 시리즈는 스냅드래곤을 탑재하는데 하반기에 출시하는 폴더블에는 엑시노스를 탑재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폴더블은 여러분 단 한 번도 엑시노스를 탑재한 적이 없습니다. 폴드 1, 플리 1 때부터 올 스냅드래곤을 탑재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선 그래도 폴더블을 사면 뭐 물론 부품에 대한 단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가격대가 좀 비싼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넣는 게 맞지. 그래, 폴더블은 플래그십의 왕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이 기사를 보면 생뚱맞게 엑시노스를 탑재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가능성은 적다고 봐요. 일단 저는 S25에 올 스냅드래곤이 탑재되는 거는 뭐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하지만 폴더블에 엑시노스를 탑재해버린다? 이거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과연 엑시노스를 탑재했을 때와 스냅드래곤을 수입해서 탑재했을 때 삼성에서 지출하는 비용 차이는 과연 얼마나 날까요? 뭐 물론 환율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2021년도 그러니까 S21 시리즈의 올 엑시노스를 탑재했을 때는 AP에 대한 구입 비용이 7조 6천억이었대요. 이게 어찌됐건 삼성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DS에서 반도체도 사오고 파운드리 쪽에서 완제품도 사오고 이러니까 비용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비용이 이제 7조 6천억 정도인데 상반기 하반기를 떠나서 그냥 올 스냅드래곤이 탑재됐던 작년에는요 무려 11조 7천억이래요. 그러니까 LP 구입 비용만 4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플래그십으로 영업이익을 막 왕창 채운다? 이런 시기는 사실 조금 지났어요. 대부분이 이제 A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A 시리즈로 많이 벌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채우고 있고 우리가 구매한 삼성전자 주식이 그나마 유지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4조나 차이가 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구입 비용이 너무 비싸다. 올해처럼 S24 플러스나 일반에 엑시노스를 이렇게 중간에 좀 끼워 넣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엑시노스의 성능을 엄청 끌어올려서 내가 더 이상 스냅드래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애플과 같은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응원을 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어찌됐건 성능이 더욱더 좋은 스냅드래곤
300원을 사고 싶어 하죠. 이게 소비자 심리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번에 갤럭시 탭 S10에 미디어텍이 탑재가 되잖아요. 뭐 물론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미디어텍 AP를 처음으로 플래그십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어텍 관계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단가 계약할 때 엄청 후려쳤대요. 뭐 물론 미디어텍 자체에서 엄청 깎은 것도 있겠지만 삼성에서도 그만큼 후려쳤겠죠. 미디어텍의 AP가 출하량은 굉장히 높아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여러분 무려 40%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건 단순하게 출하량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스마트폰에 탑재가 된 다음에 판매되는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죠. 시장의 점유율은 삼성이 애플을 이기는데 실제 매출로 따지면 애플의 3분의 1도 안 되는 뭐 그런 거죠. 그만큼 미디어텍이 이번에 사활을 걸고 가격을 조금 후려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삼성전자 안에 AP를 넣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이래가지고 사실 모양새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엑시노스 2400이 뻔히 올해 출시가 됐는데 그게 자신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정말 진짜 노태무 사장이 그 머리에는 온리 그냥 원가 절감 이거밖에 없어서 탭 S 시리즈에 엑시노스를 넣지 않고 미디어텍을 싹 넣었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모양새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아요, 사실. 요즘은 여러분 AI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AP 내에서도 NPU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NPU의 성능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미디어텍의 AP가 과연 NPU의 성능이 얼마나 따라줄지 그런 것들도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소비자는 좋은 성능의 스마트폰을 갖고 싶고 삼성은 좋은 성능의 스마트폰을 판매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느 정도 원가 자체도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스냅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하거나 뭐 미디어텍을 사오려고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엑시노스 개발해야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저는 이런 스마트폰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 종일 쓰는 이 스마트폰은 어쩔 수 없이 한동안은 그냥 스냅으로 쭉 가고 엑시노스 같은 경우는 뭐 A 시리즈까지 내려가는 건 조금 그러니까 매년 FE 모델을 출시해서 FE 모델이나 거기다 추가로 이제 사용 비중이 조금 적은 태블릿 그러니까 FE 모델이나 태블릿으로 계속 성능 테스트를 하면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게 계속 부딪히다 보면 더욱더 발전을 빨리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엑시노스를 개발해서 출시를 하고 스냅도 사서 출시하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는 AP의 끝나누기는 절대 없는 거죠. 뭐 물론 폴드나 플립도 마찬가지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적으로는 S25가 좋게 나오길 바라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는 그런 회사가 되길 바라는 이런 마음이잖아요. 일단 제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정말 S25에 오일 스냅드래곤이 탑재됐는지 혹은 디자인 관련된 내용은 지금은 너무 이르고요. 한 10월쯤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디자인이 100% 진짜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서 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고 있지만 한 10월 달쯤부터 스물스물 여러분들께 찐 내용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아이폰을 살 텐데 아이폰 16 리뷰도 기다려주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슈퍼로더였습니다.